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바닥권에서 한참 휴식을 취했지만 해외 시장은 파월이 대담 이후 급등락을 보이다가 결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종가 무려 12,800선을 일시적으로 넘기기도 했는데요. 숏을 보는 분들을 영혼까지 털어낸다고 하기에는 한 2% 부족한 상황이죠. 전체 시황과는 여전히 박스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도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전일과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선물 미결제 약정이 풀리는 그런 쉬어가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이 좀 올랐다고 해서 그닥 좋아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2월 6일부터 시작된 선물 미결제 약정 감소가 오늘도 5,500계약 넘게 이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밤에 예정된 파월의 대담을 의식해서 적극적인 방향성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이 하루 종일 감소한 동안 옵션 시장에서는 320부터 325 박스를 더욱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오히려 325 이상에서는 미결제 약정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나스닥이 1.8% 넘게 상승한 것이 우리 시장의 시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중에 콜옵션 환매를 일으킬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320부터 325이 좁은 박스로 이번 옵션 만기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차월물 옵션 또한 오늘의 횡보 중에 풋옵션 신규 매도가 대량으로 쌓였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막 추가 하락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박스권 장세 혹은 그래도 더 위쪽으로 더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 새로 방향성이 설정될 때까지는 저는 이 구간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 파월 그런 그 대담 기대감도 있고 기대감과 우려가 반반 있죠. 그리고 거래소 주식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갔다는 게 특징이에요. 또 옵션 만기가 우리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롱 지르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고요. 변동성 또한 장중 횡보에도 불구하고 오후 들어서 살살 증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외국인 매수도 얼마 들어오지 않았고 그냥 오늘은 종합주가 지수 2450을 확인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간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한 가격 조정을 받았다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쉬어가는 정도였는데요. 파월이 대담이 유럽 본장 마감 후에 있었죠. 그래서 장중에는 유럽 증시가 소극적인 눌림 정도로 마감했고 대담 이후에는 미국 시장이 등락에 따라 움직이다가 종가의 숏커버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뉴스플로우 또한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도 파월 대담 이후에 증시는 의미 있는 반등에 성공했죠. 자, 그런데 채권 시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별 이야기 없었다, 비둘기적이다 등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증시가 종가에 올랐으니까 올라서 마감하는 것을 보고 파월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 시장이 꺾일 때가 아니라서 파월의 발언이 어떠하든 저는 시장이 부러질 거라 보지 않았습니다만 증시와는 달리 채권 시장은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그나마 통화시장은 속도 조절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했지만 파월이 발언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채권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국물도 없다라는 게 파월이 의도라고 보는데요. 지금 유명 애널리스트들도 엇박자를 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JP모건이 마르코 콜라노비 같은 사람인데 트랜시터리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이거 작년에 유행어인 이 트랜시터리를 또 써먹으면 어떻게 하나? 게다가 이제 트랜시터리는 파월이 써먹고 욕 바가지를 먹은 건데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 상황을 고지 받아들이기가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시장은 지금까지는 매수세가 강하지만 이 증시 상승세라는 건 한 번에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반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보고 박스 상단에서는 조심스럽게 숏을 쌓거나 또는 롱 포지션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파월이 반등에 묻혔지만 그 22의 그 요아임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가 아주 센 발언을 했어요. 금리 인상 너무 일찍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3월에도 당연히 50bp 인상해야 되고 3월에 시작되는 월 150억 한도의 그 양적 긴축을 150억 유로 한도의 양적 긴축을 6월에는 어느 정도 확대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
굉장히 강세 발언이죠. 포키시한 발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떡실신을 이어갔어요. 물론 유럽 본장 마감 후에 지수 선물 시장이 좀 반등하고 그러면서 유로화도 반등하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의 유로화 강세를 좀 불편하게 보는 것 같아요. 유로화는 달러 인덱스 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향후 달러와의 강약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자,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 달러가 눌리고 유로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이 결정적인 내러티브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꺾였고 피봇을 하든 말든 터미널 레이스는 5%를 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유럽은 여전히 인플레 시달리고 있고 강한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2월 들어서 뭔 소리? 미국의 터미널 레이스 지금 5% 넘겼죠? 그리고 유럽도 인플레이션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 긴축은 살살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달러화에 대해서 과도하게 매도를 했다. 달러가 저평가됐다. 이런 내러티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시장이 꺾이거나 뒤집히는 않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상품시장 간단히 볼 텐데요. 상품시장은 기본적으로 이 달러 인덱스 방향과 비슷한 궤적을 보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름이 강세가 두드러졌어요. 기름은 전일 브렌트 기름이 80달러 지지받고 튀어오른 것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더해서 사우디 아람코가 아시아향 공식 공급가 OSP라고 하죠. 요걸 2달러 인상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3%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는데요. 사우디 OSP 인상 소식은 사실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은 야, 이것들 봐라, 무슨 깡짝으로 인상을 하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이것은 중국 리오프닝 기대로 대부분의 원자재가 1월에 상당한 강세를 보였는데 기름은 못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춘제 이후에 중국 증시는 조정을 보여버렸죠. 그러니까 이젠 이거 리오프닝 이거 기대가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우디가 무슨 근자감으로 OSP를 올렸을까?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은 좀 불확실성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브렌트 기름 지지받으면서 이거 안정 찾은 거 맞구나 이러면서 숏 커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기름 시장은 여전히 박스장세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개장 초만 해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파월 대담의 투자자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초반에는 이거 너무 조용하다 싶었는데요. 파월이 대담이 시작되자마자 나스닥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한 뒤 변동성 매도까지 더해져서 지수는 30분도 안 돼서 나스닥 기준 2%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상승은 실체결이 동반되지 않은 호가만으로 올라온 것이라서 저는 이것을 진짜 상승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파월이 발언 내용 또한 이거까지 도비시했을까? 아니에요. 그냥 평이한 수준에서의 발언이 이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3시 이후에는 이 빠른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시작되었는데요. 대담 마치고 나서는 호가 없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되돌림이 나왔죠. 그래서 주요 지수는 마이너스를 찍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수가 기술적 쌍바닥을 형성한 뒤에 새벽 4시 이후엔 다시 현물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현물 매수는 실체결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기 매수자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잘 보면 2월에도 시장이 계속해서 이벤트가 발생해서 작은 눌림이 나왔다. 예를 들면 논팜이라든지 등등 이런 이벤트 발생해서 눌림이 나오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하고 매수 기회를 여기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대기 매수세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전체 시장으로 본다면 아직은 시장이 고가권에서 박스로 그리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계속 양봉을 쭉 뽑아가면서 그런 상승이 나올 것을 보진 않아요. 지난주 시황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이 상승할 경우 한 번에 부러지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에 주봉상 도치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주봉에서는 의미 있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봉 도치를 확인하고 숏을 쳐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이 시장 반등으로 변동성은 다시 부러졌어요. 지난주에 S&P 변동성 저점권인 17포인트에 가려면 아직 룸이 좀 더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또 변동성은 여전히 고평가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기 전에는 공격적으로 숏을 잡을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껏 숏을 잡았다가 잘 먹튀할 수는 있겠지만 저처럼 추세 매매를 한 입장에서는 아직은 바닥에서 숏을 막 때려서 뭉갤 때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종목을 보면 기름 주식이 강하게 상승하고 반도체 주식이 상승한 등 대형 주식은 강세를 보였는데 이른바
이 개잡주 시리즈들, 얘네들은 살짝 눌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장이 강하다 한들 코로나 회복기에서의 그 개잡주들 닥치고 매수하는 그런 시장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바닥에서 더블 넘게 난 주식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간 조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반등 시도가 나타나겠지만 제한적 반등 정도로 재미없는 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일 양옵션 다이어트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잔존일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옵션 가격은 무지무지 비싼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수 상승 시에는 차월물 콜옵션 매도하고 지수 눌림에는 별다른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막 뻗어나갈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계속 고가권에서의 박스를 그리다가 이번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 레벨업을 하든지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되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생길 것 같아요. 여하튼 아직은 숏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러셀 매도를 쌓았습니다. 그닥 좋은 가격에 쌓인 건 아니라서 약간 물려서 마감했는데, 러셀이 이번 주 종가를 고가로 마감해서 2016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저는 계속 기간 조정 이어갈 것 같아요. 박스 상단도 제한되어 있고 또 하단도 제한되어 있다고 보고 1930선에서는 포지션을 좀 줄이는 등 소극적인 그런 빗주세 매도를 할 것입니다. 반면 나스닥은 개별 종목이 탄력이 워낙 강해요. 그래서 쉽게 숏을 쌓기가 어려운데요. 여기서 하루 더 당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걸 노리고 롱 잡는 생각 전혀 없고요. 본격적인 숏을 잡으려면 저는 다음 주가 더 유리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품 시장의 반등이 하루 더 이어질 경우 오지달러 숏을 잡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달러가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 내 종목별로 반등 탄력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오지달러 숏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상품 가격이 하루 정도 더 반등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품 가격이 추세적 상승은 또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지달러 숏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